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지금 조금 길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전 가격이라고 하면 그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어떤 사장님이 불공정하게 회수해가는 어떤 이익 관련한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그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그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비용을 상승시켜서 뭐 세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금 요런 것만 얘기를 하셨는데 요 사이드만 얘기를 하셨는데 반대 사이드의 어떤 사례는 없나요? 한국의 어떤 이익을 줄여가지고나 한국의 어떤 세금 이런 절세나 뭐 이렇게 하시는 어떤 기업들은 그런 사례는 없는지 좀 뭐 궁금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죠. 네, 요즘 뭐 한국에 뭐 세금 부담 많다, 세무 조정 많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뭐 해외로 나가야 된다, 자산가들은.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한국보다 세금이 중국이 낮다면 중국으로 이전시켜가지고 이제 회수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현재까지는 저는 접해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글 같은 경우는 애플, 미국에 본사 없잖아요. 아일랜드에 있고, 뭐 버진이나 뭐 케이만에 있듯이 왜 거기 있겠습니까? 법인세가 없으니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뭐 구글세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이슈도 있듯이 결국은 사업가들, 사장님들은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덜 내서 나의 이득을 더 회수하겠다. 이게 초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우리가 좀 이슈가 될 만한 게,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이게 지금 특수관계자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 지금 저희가 설립한 중국 기업에 우리가 한국 모기업이 거기에 이제 그 기술을 무상 지원할 시에 이 한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이런 거는 없나요? 있을 수 있죠. 그런 세무 관련한 이슈. 신사례가 있는데요. 2, 3년 전인가? 역시 화장품 회사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이전 가격을 통해서 회수를 더 하겠다라는 의도로 발생된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김 사장님이 그러니까 중국 자회사를 딱 만들어요. 만들면 중국 자회사는 인력도 없고, 자본도 별로 없고,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 사장님은 중국에 들어온 이유가 중국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중국 자회사를 좀 잘 만들고 싶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재원을 갖고 있는 이제 한국 회사의 재원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회사에 있는 인력들, 영업 인력들, 기술 인력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돈, 요거를 중국에다가 지원을 해서 중국 사업이 이제 안착이 되도록 한 2, 3년 동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한국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한국 회사의 관할 세무서에서 오셔가지고, 아니 니들이 갖고 있는 기술은 니들의 자산, 무형 자산인데 이걸 왜 중국에 무료로 사용하게끔 만들어? 이거는 너희 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주주권 침해야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국에 있는 기술료를 받아가려고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사례는 이제 그런 설계를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한국에서도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무형자산이잖아요. 이 무형자산을 무료로 남한테 주는 것, 혹은 관계자한테 주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처음에 잠깐 지원하더라도 우리 중국의 자회사를 갖고 계신 사장님들은 처음에는 이제 중국 자회사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데, 만약 중국 자회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기존에 지원했던 기술료든 아니면 뭐 인력이든 이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산정해서 중국 회사로부터 이제 기술료를 받든 용역비를 받든 이런 식으로 좀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결국은 뭐가 공정 가격이냐. 그러니까 우리 간에, 그러니까 관계자가 어려운 게 뭐냐면, 결국은 왼 주머니 오른 주머니이기 때문에 서로 불합리한 가격에도 서로 이제 거래할 수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 남과 남이 거래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뭐 중요한 거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이전 가격 이슈에 뭐 그 중국이나 한국의 어떤 세무당국이나 관세당국의 어떤 그런 적발이나 이런 거를 받지 않고
최대한 우리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네네네. 이제 중국도 이제 나중에 중국 사업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중국 세무나 행정당국이 예전같이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네네. 특히 이제 증치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죠. 증치세가 이제 상품의 가격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세금인데 이제 전국 전산화가 돼 있고 그 전산망을 통해서 이 거래되는 가격들을 다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공정 가격들이 다 이제 오픈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이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동종업계들 비슷한 업종에 있는 비슷한 기업들이 거래가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익률이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 정도 남기는지 이게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무국이나 우리 해관에서 모든 기업들을 다 리뷰할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 범위,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공정 가격의 레인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의 레인지를 보면서 이 기업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 언제든지 세무조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이전 가격 이슈에 대비할 때 동기 보고서라고 하는데 그런 보고서를 좀 그러니까 미리 좀 만들어 가지고 내부 검토를 좀 그러니까 내부 사전 준비를 좀 하거든요. 우리 기업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렇게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산 시스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적극 활용해서 동종업계의 수준, 그러니까 중간 정도, 그러니까 중위값이라고 그러는데 중위값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지 그걸 하회하는지 상회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 원가 산정이나 아니면 거래가 산정에 참고를 좀 참고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중국 사업도 이제 뭐 예전같이 뭐 관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행정당국이 이건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아주 한국처럼 이제 꼼꼼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두 편에 걸쳐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뭐 특수관계자간 거래, 이전 가격 관련한 얘기를 나눴고요. 간단히 나눴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뭐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그래도 실사례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편은 저희가 중국의 과학기술형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어떤 벤처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벤처기업 인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한 우대 정책, 그러니까 중국의 과학기술 기업 관련한 정책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